안녕하세요. 10분 성북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북구와 인연이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본 주제는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멀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에는 해방 전에도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교통이 편리했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다는 두 가지 특성이 가장 주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물론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해주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신념을 지키면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유가 있는 지금에 와서도 그 신념을 지키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부모님과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은근슬쩍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한용운 선생님은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셨는데 이후에 이로 인해 3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백담사로 가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복종 등 요즘에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흔히 접하는 시들을 쓰셨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는 신간의 활동을 하는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갑니다. 한용운 선생님이 성북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33년의 일입니다. 한용운 선생님은 성북동에 집을 짓고 이름을 심우장이라고 지었습니다. 심우는 소를 찾아간다는 뜻으로 진리를 찾는 과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빗댄 것이라고 합니다. 한용운 선생님은 심우장에서 오랜 직위였던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6월 20일부터 이와 관련된 뮤지컬 시무와 달의 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찾아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귀찮아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립죠.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쓰신 한 300명쯤? 마당을 넓혀놓겠구나. 소리 지르시고 인사하려니 쑥스럽죠. 제가 소개시켜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분 성함은? 백현정님이십니다. 한용운 선생님만큼 유명하신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는 바로 이육사 선생님입니다. 이육사라는 이름을 죄수번호 264번에서 따온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니지만 본명은 이월록입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신 이육사 선생님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대구 경문사건 등 많은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 출신인 군인이기도 합니다. 이육사 선생님이 성북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39년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큰집이 성북구 종암동 62번지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그때부터 1941년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청포도와 절정 등이 발표됩니다. 지금 종암동 62번지 주변에 가면 문화공간 264가 있습니다. 시간 될 때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성북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은 조소왕 선생님입니다. 조소왕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현장을 만든 분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현장에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정으로 한다는 구절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임시현장을 기초한 사람이 조소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기도 했는데요. 그 업적으로 독립훈장 중 가장 격이 높은 대한민국장을 받습니다. 조소왕 선생님과 성북구와의 인연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1950년 5월 30일 총선에 조소왕 선생님이 성북구에서 출마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미 군정 시기에 경무부장을 지냈던 조병옥 박사였습니다. 이때 조소왕 선생님은 전국에 최다 득표를 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당시에 얼마나 신망이 두터우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6.25 전쟁 때 북으로 잡혀갑니다. 북한에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분은 유우석 선생님입니다. 유우석 선생님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기억되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분이십니다. 공주에서의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한 유우석 선생님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부모님과 동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원산과 양양, 강릉 등지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조화벽 선생님은 유우석 선생님의 부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의 부인으로만 기억될 분은 아닙니다. 조화벽 선생님께서 가방에 숨겨갔던 독립선언서가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촉매제로 기능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우석과 조화벽 부부는 해방 때까지 살아남아 정릉동 604-16번지의 자리를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하셨습니다. 2013년까지는 그 집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육형제를 설득하여 자산을 정리하고 간도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부인인 이은숙 선생님입니다. 어린 나이에 명문가로 시집온 이은숙 선생님은 곧 만주로 가서 많은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적의 총에 맞기도 하고 자식들을 잃는 슬픔도 겪습니다. 혼자 조선 땅으로 돌아가서는 온갖 자비를 해가며 돈을 벌어 남편 이회영 선생님께 보냅니다.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셈입니다. 이규창 선생님은 이회영 선생님과 이은숙 선생님의 큰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그는 자연히 아버지를 따라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공로는 바로 이용로를 암살한 것입니다. 당시에 엄순봉 선생님은 직접 총을 쏜 죄로 사형을 언도받았고 동석했던 이규창 선생님은 13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결국 이규창 선생님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출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자가 해방 이후 살던 곳이 바로 정릉 이동의 226-33번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와 인연이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총 7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북구와 어떤 식으로든 연이 닿는 독립운동가는 사실 12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9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5분에 대해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